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맥에서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인 키노트의 기초를 학습하는 키노트 사용법 익히기에 대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서요. 표를 작성하고 표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노트 화면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표를 추가하려면 상단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표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고요.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기본 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삽입된 표를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는 이 왼쪽 상단에 이 동그란 부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크기로 이와 같이 늘려주시면은 표의 기본적인 위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키노트에서는 이 표를 만들고 표의 위치를 먼저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열과 행의 개수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상단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 세로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 방향 이 부분이 바로 행입니다. 그래서 행이나 열을 전체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열의 머리를 이와 같이 클릭해 주시면은 전체 열이 선택이 됩니다.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행이 선택이 됩니다. 이 키노트에서 맥북에 있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다른 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어떤 셀을 같이 설정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용 키보드에서는 커맨드 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북에다가 윈도우 키를 꽂아서 쓰시면은 윈도우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똑같이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열의 개수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개수를 늘리는 거는 이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동그란 기호가 있죠. 자, 이 기호를 클릭하면 지금 숫자 4가 있는데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중간에다가 열의 개수를 추가하고자 한다면요. 추가하고자 하는 열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열 또는 뒤에 열 추가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열 추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열이 추가가 됩니다.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도 아래쪽에서 이와 같이 숫자로 추가하거나 빼거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 행 머리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 행을 추가할 것인지 아래에 행을 추가할 것인지를 이와 같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여기서 빼려면은 이와 같이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열과 행을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간격을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열 부분을 만약에 줄이고자 한다면 C열과 D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해당 열의 너비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행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 높이도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해당 행의 높이만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키노트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행 높이라든지 열 너비 등을 조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표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포맷 항목에 보시면 표 탭이 있고 셀 탭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셀 탭에서는 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표 탭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시더라도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꾸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이 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위쪽에 보시면 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표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서 지정된 스타일로 빠르게 표가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해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 있는 선들이 점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노란색 계열을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표 스타일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적용 혹은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죠. 십자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스타일이 이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만약에 저장된 스타일을 제거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스타일 삭제가 있습니다. 스타일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스타일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되는 스타일을 여기다가 등록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표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표 상단에 표 제목이 들어가고 밑에 참고 문헌이라든지 혹은 출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표 옵션입니다. 제목을 한번 선택해 보면요, 위에 표 제목이 이와 같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의 크기는요,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글자 크기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제목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하면 제목이 나타나게 되고 체크를 해제하면 제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제목하고 밑에 설명까지 한번 다 나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쉽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이 머릿말 및 꼬릿말의 구분을 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첫 번째는 음영이 왼쪽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첫 번째 열 또는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열의 개수만큼 머릿말로 바꿔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머릿말의 개수를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머릿말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위에 있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스타일이 이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행을 머릿말로 바꾸고자 한다면 가운데 있는 걸 선택해서 여기서 머릿말 몇 개의 행을 머릿말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음영이 지금 밑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꼬릿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꼬릿말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이처럼 머릿말 및 꼬릿말을 설정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정한 디자인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해당 머릿말과 꼬릿말이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행과 열이 있죠. 이 행과 열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오른쪽에 있는 혹은 아래쪽에 있는 이 기호에서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열이 8이고 행이 8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열의 개수를 7로 줄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7개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표 서체 크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표 전체에 대한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와 같이 글자가 들어가면, 자, 이 상태에서 이 표 서체 크기를 누르게 되면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줄이면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그보다는 이와 같이 범위를 설정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표 윤곽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테두리의 선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표 윤곽을 선택해 주시고 이 윤곽에 대한 색상과 두께 등을 지정해 주시면은 바로 이 표의 테두리에 해당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표 제목이 있죠? 이 제목도 테두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표 제목의 윤곽 채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제목에도 테두리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윤곽을 이용해서 외곽선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윤곽선의 스타일도요, 그냥 이런 실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점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적용하거나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표 윤곽을 실선으로 하고 두께를 조금 더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션은 바로 밑에 있는 격자선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가로선하고 세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격자선을 모두 해제를 하게 되면 가로선과 세로선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가로선은 하지 않고 세로선만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로선만 클릭하게 되면 지금 가로선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 열에 대한 격자선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격자선이 표시가 되지 않죠. 반면에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격자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이 윗부분, 바로 행머리글도 격자선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격자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노트는 굉장히 표를 만들기에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대체 행 색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 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게 좀 피로해지고 지금 어느 부분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건너뛰면서 색상을 표시하는 게 바로 대체 행입니다. 그래서 대체 행 색상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이사이 색깔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이제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대체 행 색상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대체 행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행 및 열의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높이하고 너비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높이가 1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표의 크기가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자동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의 크기에 만큼 높이가 자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비도 자동으로 하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어떤 크기를 조절할 때 이 행 및 열 크기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크기를 이와 같이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 옵션에서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요. 셀 내용에 맞게 행 크기 조절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여기다가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번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글자가 입력되더라도 이 표의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표의 레이아웃을 깨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숨어서 정말로 나와야 되는 데이터가 안 보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이 셀 내용에 맞게 행 크기 조절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이 행의 크기가 이와 같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행의 크기를 자동으로 높이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 셀 내용에 맞게 행 크기 조절을 체크를 해 두시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 탭에서 뭐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체크하고 색깔 바꾸고 이런 것만 하시더라도요, 표의 모양을 편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바꾸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셀 탭입니다. 자, 이제 셀 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포맷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이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고 데이터 포맷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자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화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통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 표시, 그리고 이 보여지는 형식은 회계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도 2개를 넣겠다. 그리고 통화는 미국 US 달러로 넣겠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표의 표시 형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표의 크기도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데이터 포맷에서는 뭐 백분율이라든지 분수, 뭐 날짜, 시간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설정, 포맷 설정이 있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포맷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을 보시면은 숫자가 있고 날짜 및 텍스트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날짜에서 요일까지 표시하겠다 그러면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요일이 표기가 됩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에다가 여기에 뭔가 다른 값을 넣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텍스트를 추가하게 되면 이 해당 내용이 텍스트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에서는 이런 사용자 설정 포맷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포맷을 삭제할 때는 삭제를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포맷이 제거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셀의 기능으로서 이번엔 채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셀이 아무것도 없는 채우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색깔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이런 색상뿐만 아니라요, 그라디언트, 이미지 이런 것들로 다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셀을 한꺼번에 선택하려면요, 자,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여러 개의 셀이 선택이 되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와 같이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테두리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테두리의 범위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어느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쪽만 바꾸겠다 그럼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걸로 이와 같이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색상도 지정하시면 이와 같이 테두리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외곽선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에서 외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해당 셀이 강조되는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조건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이 키노트 표에서 좀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엑셀에 보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노트에서도 자동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나 텍스트를 입력하고, 자, 여기서 이 셀을 클릭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이 노란색 조절점을 나타난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같은 값이 자동 채우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도 이와 같이 자동 채우기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식을 갖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려면 이와 같이 1번, 2번과 같이 이 패턴을 입력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이 자동 채우기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1, 2, 3, 4, 5, 6, 7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숫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이게 직접 80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면요. 자, 이와 같이 숫자가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5보다 큰 값에 표시를 하는 이런 옵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요. 셀 탭에 가보시면 조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조건 하이라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규칙 추가 항목이 나타나죠? 규칙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규칙이 있습니다. 숫자, 텍스트, 날짜, 기간, 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숫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지금 5보다 큰 값을 찾는 거죠. 다음 숫자보다 크거나 같음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5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채우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란색 텍스트로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완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 5보다 큰 값에는 자동으로 색깔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임의의 위치에 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이 5가 색깔이 바뀜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 값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하이라이트 규칙 보기 옵션입니다. 또 한번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규칙 보기를 선택해 주시고 규칙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비어있지 않음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셀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청록색으로 한번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어있지 않은 셀에는 청록색으로 채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셀에 있는 하이라이트 규칙 보기를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키노트에 삽입된 표를 자동 서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므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휴지통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해당 규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거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키노트에는 표 탭하고 셀 탭에 표를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보기 쉽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기능이요. 자, 표를 선택하고 상단에 가시면 이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의 표에 가보시면 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셀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셀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셀이 병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의 셀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셀 병합 해제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셀 병합이 다시 해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의 너비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먼저 열 너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셀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셀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표가 전체적인 범위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열 너비를 갖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너비를 갖게는 앞에서 설명한 이 포맷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맷에 표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게 되고요. 여기서 같은 너비로 열 조절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열 너비가 잘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포맷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표에서 같은 높이로 행 조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행 높이가 쉽게 조절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키노트에서는 표를 추가하고 다양하게 옵션을 이용해서 설정 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제거를 해 보고요. 우리가 실생활에 혹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정표라든지 이런 스케줄을 기록하는 게 바로 간트 차트입니다. 이 간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트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표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표를 선택해주고 적정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표의 크기를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고 위치와 레이아웃의 크기를 적절하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먼저 이 열과 행의 개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은 30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프로젝트 명도 들어가야 되므로 한 개를 더 추가해서 31개로 이와 같이 개수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상단에다가 1부터 31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그리고 두 번째 2를 입력해 주시고, 이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자동 채우기로 쭉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30개의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높이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아래쪽도 개수를 이와 같이 적절하게 추가를 해 줍니다. 자, 이 왼쪽에는 이 프로젝트 명이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너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비를 조절할 때 이 위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오른쪽 부분이 좀 눌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말고요. 커맨드 Z를 누르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 표 탭의 아래쪽에 가시면 행 및 열 크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비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200 또는 300과 같이 넣어주시면 자, 바로 이러한 어떤 모습이 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을 벗어났죠? 그러면 확대 축소해서 조금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크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슬라이드 맞추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프로젝트 명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것도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서 자동 채우기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 모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번부터 30번까지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이 개별적인 선의 모양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셀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셀 탭에서 먼저 안쪽에 있는 선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굵기를 얇게 하시고 점선으로 혹은 파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색깔은 회색으로 좀 흐리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묘하게 이런 선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5개 단위로 굵은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선택해 주고 왼쪽은 실선으로, 그리고 색깔은 회색, 짙은 회색으로 해서 굵은 선을 이와 같이 넣어줍니다. 자, 오른쪽도 이와 같이 같은 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색, 굵은 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15하고 20 사이를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하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죠. 그래서 왼쪽은 실선으로 이와 같이 굵은 선,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고 실선으로 진한 회색, 굵은 선, 이와 같은 형태로 나머지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왼쪽만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실선, 그리고 굵은 회색. 자, 그러면 이와 같이 5일 단위로다가 끊어서 진한 색이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이사이를 한번 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탭을 클릭해 주시고 대체행 색상을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한번 바꿔 줄 텐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색깔을 클릭해 주시고 색상 채우기 항목이 나타나면 여기서 먼저 이 회색을 이와 같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HSB 슬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색조라든지 채도, 밝기 등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 등을 이와 같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밝기를 최소화 시켜서 이와 같은 형태로 넣어주고, 그리고 채도 같은 경우는 색깔을 넣는 겁니다. 색깔을 적절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섬세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아래가 좀 구분이 돼서 보기가 좋죠. 자, 이 상태면 기본적인 옵션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 키노트에 있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일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날로 X 표시를 모두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아래쪽에도 X 표시를 이와 같이 해줍니다. 자, 두 개가 입력된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선택해주고 자동 채우기로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X 표시를 위아래로 한 이유는요, 만약에 그냥 X 표시만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X, Y, Z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개를 동시에 넣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값이 있는 경우에 이 해당 셀은 붉은색으로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셀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 하이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규칙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이 셀에 대한 조건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색깔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X 표시만 이와 같이 넣어주거나 어떠한 값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셀은 이처럼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프로젝트 담당자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4명으로 한번 두겠습니다. 자, 커맨드 D키를 누르면 복제가 되고요. 또 커맨드 D키를 누르면 복제, 또 커맨드 D키를 누르면 복제가 돼서 각각의 어떤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담당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도형에서 도형을 추가합니다.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는 채우지 않음, 그리고 테두리는 선으로 이와 같이 채워주고요. 테두리 색상은 적당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고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담당자의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죠? 다 입력이 되었으면 이것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이와 같이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람들이 담당자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텍스트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담당자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도형을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위치를 이와 같이 차트로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커맨드 D키를 눌러서 다른 위치에도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색깔을 복제해 주시고, 여기서도 이와 같이 어떤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입력이 되었으면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제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키노트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할 때 이 표 탭에서 이런 옵션들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 셀에서 이 데이터 포맷이라는 것과 그리고 조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만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표를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많이 연습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 키노트 사용법과 관련해서 계속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